나는 빈 깡통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저를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빈 깡통이 딱 떠올랐습니다. 저는 왜 제 스스로를 빈 깡통으로 소개를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저는 연년생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무렵부터 저는 원인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있으나 병원에 가도 딱히 치료약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죠. 앞에 밥 먹고 있는 아이 보이시나요? 네, 저예요. 네, 앞에 밥량 한번 봐주시겠어요? 흰쌀밥이 가득 담겨있죠? 이때 어른들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밥만 잘 먹으면 된다는 어른들의 신념 아래 삼시세끼 고봉밥을 먹으며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언니를 따라서 목욕탕에 갔다가 제가 갑자기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애국조의 시간에도 기절하고 수영장에 가도 기절하고 버스 안에서도 기절하고 이유 없이 계속 기절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었고 그냥 그 당시에 흔한 일로 여겼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대학병원에 갔는데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무렵부터는 귀에 먹먹한 이 충만감과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영양실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삼시세끼 고봉밥을 먹고 간식까지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는데 영양실조라고 하니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이명이 그렇게 일상에 불편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났습니다. 대학교 무렵부터는 다리에 아주 이상한 증상이 시작됩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저리고 욱신욱신 거리는 증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증상은 다리를 계속 흔들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수시로 다리를 흔들어줘야 돼요. 이 증상의 병명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병이에요. 네. 제가 이제 큰 아이를 임신한 무렵부터 저를 괴롭히는 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나타났던 증상은 극심한 비염이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재채기는 계속되었고 코 안이 너무 간지러워서 계속 비볐더니 코 안에서 피 비린내가 항상 났습니다. 저는 비염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집에 있는 이불을 싹 다 버리고 알러지 방지 이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제 잔여물이 남으면 비염이 심해진다고 해서 헹굼도 10번씩 했어요. 섬유유연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섬유유연제 사용도 안 했고요. 집에 공기청정기 3대를 놓고 천장에 있는 환기청정기까지 24시간 돌렸습니다. 제 비염은 과연 좋아졌을까요? 네, 좋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부터 항히스타민제라는 비염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저를 가장 괴롭히는 증상은 소굴렁거림이었어요. 저는 이 소굴렁거림이 입덧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덧은 보통 22주 안에는 끝나는데 저는 아이를 낳으러 수술실에 들어가면서까지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입덧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끝나지 않았고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위암에 걸린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위안이 정말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도 발견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루는 아이들 등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빙빙 돌고 땅이 저를 향해서 막 달려들었어요. 너무 어지러웠죠. 병원에 갔는데 이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에서 돌이 빠져나왔다고. 그래서 이석증 치료를 그때부터 열심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소굴렁거리는 게 이석증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나 싶어서 이석증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요. 이석증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소굴렁거림은 다시 시작이 되었고 저는 이때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되었어요. 신경안정제를 매일 하루에 2번씩 먹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제가 2년 정도 복용을 했는데요.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굉장히 졸려요. 네, 소굴렁거리는 증상은 없어졌지만 저는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는 상태였고 집안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유산화 리셋 7일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품을 처음 받고 제품을 소분하는데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제품의 양을 보고요. 이렇게 많이 제품을 먹어도 되나? 간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저는 약간 의심이 많아서 제 마음대로 제품을 정량만 먹어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제품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울렁울렁거리던 속이 굉장히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지 않고 편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의심을 조금 풀고 제품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양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책을 보게 되었어요. 이 책 안에 이렇게 사과 그림이 있고 내용은 사과 안에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어른들 10년대로 삼시세끼 고봉밥을 먹으면서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하다. 이런 10년 아래 컸는데 식품 속 미네랄이 이렇게 부족하다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텅텅 빈 사과처럼 저 또한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텅텅 빈 빈 깡통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을 정석대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2번의 리셋을 완벽하게 끝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증상들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2개의 콧구멍으로 숨을 잘 쉽니다. 네. 남들은 되게 편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코로 숨쉬기가 저한테는 되게 정말 간절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쓰러질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이들과 있는 중에 쓰러질까봐 한 행동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엄청 크게 저희 신랑과 저희 친정엄마의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큰아이에게 혹시 엄마가 쓰러지면 꼭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도 다 뗐고요. 저는 더 이상 귀에서 삐 소리가 나지도 먹먹하지도 그리고 언제 이제 이석증이 발병할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잘 때 다리를 흔들지 않고요. 그리고 저를 5년 동안 괴롭혔던 가짜 입덧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저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네,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네, 저 지금 되게 건강하고 행복해졌어요. 네, 유산화 제품을 만나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엄마가 되었고요. 저처럼 이런 알 수 없는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산화 제품으로 영양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